받았으면 하는 사람이 받은 것 같은데 맞죠? 역시 박태준 씨가 해낼 줄 알았다니까? 드디어 요한과 마주하게 되는 박태중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면에는 요한은 백도경의 아버지 백이원을 살해한 뒤 노복사와 노은비의 전파사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끝이 났는데요. 아마도 백이원의 조각을 노복사나 노은비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듯 보여지며 이제 자신의 제안을 뿌리친 박태중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회를 앞두고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떡밥들이 나온 상황입니다. 요한의 유모는 다들 예상하셨듯이 요한의 친엄마가 맞았습니다. 또한 유모가 어디 가지 못하게 요한이 차고 있는 유모에게 수은을 눈에 부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한과 유모 사이에 재미있는 점도 발견을 했는데요. 유모는 요한에게 항상 초코볼을 가져다 놓는 모습이 나옵니다. 초코볼은 조각도시 공식 웹툰에 요한의 어린 시절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쩌면 유모는 요한을 여전히 자신의 어린아이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영화 같은 연출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트럭과 사고가 났던 백도경은 피를 흘리며 죽음을 암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백도경은 정말 사망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도경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빠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박태중은 이미 이전 회차에 백도경을 요트에서 만났던 순간에 자신의 핸드폰으로 백도경과의 대화를 녹취를 했던 상황입니다. 태중이 진심으로 백도경에게 원했던 건 사과였던 것 같지만 역시나 백도경이 사과 따위를 할 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백도경의 자백도 사실 받아내지는 못했죠. 때문에 트럭에 치인 백도경에게 자백을 받아내려던 박태중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확실하게 백도경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엔딩 크레딧에는 백도경을 취조하는 경찰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요한을 체포하는 경찰이라는 캐스팅도 눈에 보이네요.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백도경을 취조하던 장면은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백도경은 살아있고 경찰에게 취조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이번 회차로 백도경의 부모님들은 모두 요한에게 살해당했는데 도경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한의 지심을 모를 수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요한을 체포하는 경찰이라는 캐스팅을 보면 요한을 체포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백도경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요한이라는 캐릭터는 상당히 흥미로운 설정이 많은 인물인데요. 조각도시의 메인 포스터를 보시면 요한과 박태중이 함께 나온 이미지인데 자세히 보시면 요한과 박태중의 시선이 이미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지고 내려다보는 듯한 구도로 그려져 있고 박태중은 세상 억울한 모습으로 위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동안 자신이 마음을 먹는다면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번에 백이원을 살해했던 이유 또한 같은 이유였겠죠. 요한은 세상을 조각하는 신적인 존재라고 자신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인물들은 가차없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는데 박태중은 요한의 세상에선 흥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요한의 세상에선 이유 없이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는데 박태중에겐 그를 이유 없이 도와주는 조력자도 있던 것이었죠. 자신이 호의를 베풀어 그를 스카우트하려고 했지만 박태중이 따르지 않자 또 다른 방법을 실행하게 됩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는 노복사 혹은 노은비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어 보이네요. 이번에 자신이 살해한 백이원의 조각으로 노복사나 노은비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요한이라는 인물은 이번에 백이원이 보낸 킬러들을 난도질할 만큼 책상에서 컴퓨터만 두들기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확실하게 킬러의 능력까지도 갖춘 인물입니다. 드라마의 마지막은 태중과 요한의 결투 장면이 처절하게 펼쳐질 듯한데요. 노은비 혹은 노복사가 조각이 되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그들을 가족처럼 여긴 태중의 분노는 상상하기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갈까요? 이번 주에 또 다른 떡밥이 풀렸습니다. 심지어 저 아빠는 제 엄마를 죽였어. 그거 참 희한하군요. 저는 요한이 분명 노복사의 와이프를 조각했을 것이라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회차를 보니 확실히 요한은 노복사의 와이프를 전혀 모르는 듯 보여집니다. 태중을 돕던 조력자가 노복사와 노은비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정보를 조사한 요한은 그들에게 호기심이 생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결국 요한은 정말 노복사의 와이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노은비는 왜 그렇게 노복사를 원망했던 걸까요? 이전 회차의 노복사는 태중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피던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났고 자신이 주저하는 사이에 와이프가 사망을 했다고 말하자 태중은 아저씨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주저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트에서 다친 태중을 구해주던 노복사를 따라오던 양철안에게는 도와주겠다면 행동을 하라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노복사는 진정으로 행동을 먼저 하는 스타일처럼 보여지는 묘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불타는 자신의 집을 보고도 와이프를 구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 있어 보이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노은비가 어떤 실수로 자신의 엄마를 죽게 했고 자신의 딸을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갔던 스토리는 아닐까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렇기에 노은비는 자신이 아끼던 아빠가 자신 대신 들어간 것을 원망하고 지냈던 것은 아닐까요? 캐스팅란에는 노은비의 초등학생 시절 캐스팅이 있습니다. 아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 공개가 될 듯 보여지는데요. 노 복사가 감옥에서 돌아온 뒤 계속해서 옆에서 챙겨주던 것이 은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서로 대화를 하던 태중과 노 복사의 대화를 듣고는 은비는 둘에게 주려던 커피를 주지 못하고 계단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장면이라던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냐며 노 복사를 혼내는 은비의 모습, 그리고 아빠가 주려던 호떡도 싫은 티를 내면서도 챙겨 먹는 모습을 보면 은비의 깊은 속마음은 아빠를 정말 생각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또한 은비가 태중에게 호감이 생긴 결정적 이유도 자신의 엄마가 죽던 시절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어린아이를 보며 미소를 보이는 태중에게 반했던 모습도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를 잃고 아버지도 수감이 되었다면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이야기인데요. 은비의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공개되면 모든 서사를 알 수 있을 듯 보여집니다. 이제 다음 주의 스토리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캐스팅란에 확정적으로 백도경을 취조하는 형사, 그리고 요한을 체포하는 형사가 캐스팅란에 있고 또한 검은방 사내라는 캐스팅도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백도경은 살아있고 자신의 부모를 잃게 된 백도경이 요한의 정보를 취조 과정에 알려주게 되는 모습이 그려지는 상황인데요. 요한을 체포하러 가는 모습을 단순하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예고된 요한이 노복사와 노은비에게 조각을 하려고 하는 모습, 결국 노은비와 노복사 둘 중 한 명은 크게 다치거나 피해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해 분노한 태중이 요한과 사투를 하는 태중의 모습까지 상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내일이면 예고편이 나오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될 듯 보여집니다. 박태중, 결국 여기까지 왔어?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어. 재미있으니까. 너도 재미있었잖아. 끝이다. 끝났어. 진짜 재밌다니까. 또한 캐스팅란에 있는 검은방 사나이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누군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쩌면 시즌2의 이야기를 암시하며 요한과 또 다른 연관이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을 암시할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